이슈 9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입고를 하지 않는데 그 구매자분들께서 요청이 굉장히 많으신 것들이 있다면은 가끔씩 저희가 재입고를 하는 경우가 10월 말에 저희가 또 메이킹 스토리스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메이킹 스토리스 재입고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때 처음 이슈가 나오고 거의 6개월 만에 이슈 2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10월 말부터. 한국 리터 분들이 좀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자연 친화적인 내추럴한 그런 라인들이 많이 수록되는, 또 유러피언 디자이너들 그리고 레인이라든지 아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출품하는 도서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놓치신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0월 말에 이슈 2는 들어올 테고요. 10월 말 되기 전에 이슈 1을 재입고 희망하셨던 분들 소량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메이킹 스토리스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도서 중에 지금도 여전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주얼스 도서 조금 소량으로 더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미리 들어오면 10월 말이 되기 전에라도 재입고로 판매가 개시될 거고요. 개시가 시작되면은 커들포드 카페에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정말 소량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과 주얼스 도서 소량 입고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카페에 공지가 올라가면, 재입고 공지가 올라가면 필요하셨던 분들 바로바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레인 이슈 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거진 데이. 다들 그 받으셨을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매거진이 완판이 됐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테고, 이번 호에는 물론 예쁜 옷들이 많습니다만 잡지를 이미 다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화면으로 보실 때는 앞에 그 디자이너 이름과 작품명을 쫙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론 의상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많이들 둘러보셨나요? 보시면 이 작가분들이 좀 눈에 익은 작가분들도 많이 출품을 하셨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하는 디자인들이 제각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그 이것저것 뜨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번에는 어떻게 또 장갑도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죠? 소품으로는 대부분 모자나 양말이 많이 수록이 되는데 메인에 장갑도 이번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예쁜 디자인, 특히 한동안 이 사진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네,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으실 테고, 책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디자인 이름과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이름 이런 것들은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 공방장이 나중에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때는 다 그 사진을 제대로 큰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모키 이 디자인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인터넷 그 라블리 페이지에도 보면은 좋아요가 상당히 많고, 굉장히 심플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이라서, 네, 요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키 요 디자인. 제가 본 것들 중에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총 제일 눈에 띄는 것이 3작품이었어요. 하나가 지금 우드바인이라는 요거는 아무래도 그 레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사진들이 굉장히 자주 선보였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재빠르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그 우드바인이랑, 그 다음에 리스티, 요 패턴 시작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 카들포드 레인 9 함뜨 하는 걸로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투표받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제가 공방장 샘플을 직접 골랐습니다. 리스티로 골랐고요. 그 이야기 이제 조만간에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또 제가 그 리스티를 고르기 전에 또 하나 이제 마음에 들었던 룸이라는 디자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공방장 샘플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이제 시브이 니츠의 컬렉션, 가을겨울 컬렉션에 나온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라인이,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인이, 특히 이 숄더 부분이 그 시브이 니츠의 컬렉션에 나오는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거가 나중에 입고가 될 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다른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거와는 그 어깨 라인이 조금 틀리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특히 이런 거, 요즘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디자인들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막 두를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게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조금씩 그 취향이 바뀌나 봐요. 이 디자인이 사실은 눈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또 특히 그 니팅 잡지나 그 다음에 그 패턴도 올라오는 것들 중에 래프 디자인들이라든지 이런 가디건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걸칠 수 있는 그런 단추도 없이, 가디건이라기보다는 오픈 가디건식으로 걸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되게 많이 띄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공방장 샘플로 선정한 위스티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히 그 페어 아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선정한 거예요. 여기 어김없이 레인에 늘 나오는 양말 디자인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양말 작업 안 지가 또 꽤나 오래됐네요. 그리고 특히 이 디자이너 분 디자인 굉장히 눈에 좀 띄는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네, 독특한 기법으로 눈여겨볼 만한 윈터 선스라는, 네, 눈여겨볼 만한 디자인이고 만들어 보기 괜찮은 그런 래프 디자인입니다. 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요새는 또 약간 그 언밸런스한 숄들이나 랩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레이스라든지 이런 걸 조합한, 양쪽이 대칭이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요새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 시메트리가 좀 깨진 그런 언밸런스한 디자인들의 랩이나 숄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디자인들을 뜨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들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그 내용의 핵심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받고 매거진 데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작가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그 공방장 샘플, 그 이번에 커들포드 레인 칼에 들어가는 커들포드 레인 9으로 시작하는 요 리스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3색으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이 좀 작아서 사실은 이 색깔이 세 가지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밑에가 세 가지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총 5가지 색깔이 필요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패턴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밑에가 두 가지 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슷한 색깔군으로 총 5가지의 색깔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물론 저도 5가지 색깔을 고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줄무늬가 큰 디자인들을 그닥 많이 뜨질 않는데,
이번에 공방장 샘플로 이걸 하면서 사실 색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고르신 분들 계신가요? 리스티 디자인. 근데 이제 저는 밑에 색깔이 이제 나뉘는 거를 그닥 선호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만 보이는데 뒤에 작은 사진 보시면은 밑에 색깔이 3색이고 요크 부분에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총 5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색깔이 다른 걸 잘 뜨지 않는데도 요거는 은근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 구성을 조금 잘해서 이 공방장 샘플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방장 샘플로 요번에 이제 리스티를 하는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페어아일, 공방장이 페어아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고른 이유도 있어요. 폼폼에서 하는 그 트로프 디자인과 달리 트로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형식의 그 완전한 새들 숄더는 아니지만 새들 숄더의 형태를 가진 그 쇼트 롤을 이용해서 그 어깨선을 만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했죠. 그게 트로프라는 디자인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고 이번에 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어아이를 하는 그 기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공방장 샘플로 리스티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카페에 보시면 커들푸드 레인 9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안내와 그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는 그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이렇게 칼을 진행하면 대략 한 석 달 정도를 달려요. 여러분들 참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석 달 정도를 달리기 때문에 이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저희가 뭐 3가지를 할 때도 있었고 많을 때는 4개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2가지는 한꺼번에 진행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폼폼이랑 레인 2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그 리스티를 선정할 때 리스티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컨스트럭션 자체도 좀 심플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작업을 한 다음에 폼폼의 트러블로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트러블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작품이에요. 딱 보기에도 아마 이 리스티를 제작하는 시간의 2배 정도를 잡아야 트러블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를 먼저 빠르게 작업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석 달 내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보통 칼을 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 둘 다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하는 거니까 시간이 넉넉한 편인데도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끝에 가서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 요번에는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메일로만 소통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고 칼을 진행하다 보니까 석 달이란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는 거가 중간에 이 약간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를 또 중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재미와 또 여러분들 관심이 글로 쏠리다 보니까 중간에 호흡이 끊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때 그 가방을 그 뭐였죠? 무슨 가방 하나 만든다고 중간에 칼들이 다 거기에 많이 몰리고 원래는 그거는 공식적인 칼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부터는 공방장 샘플도 이제 제가 선정한 그 공방장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기법이라든지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저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투표를 받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그 선정을 못했어요. 늘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 잡지나 그 다음에 패턴들을 조금 나눠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특히 내년 초까지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칼 이외에도.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스트를 선정을 하면서 제가 리스트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채팅방이 지금 오픈된 상태입니다. 레인9은 채팅방이 오픈되어 있어요. 퍼즐보드 카페에 회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레인9 채팅방은 오픈이 되었고요. 여태까지 그 이메일로 소통하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은 그 채팅방 안에서 이메일로 소통하던 그 모든 내용이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레인9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린 내용은 채팅방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늦게라도 그 소식을 접하시고 늦게라도 들어오시는 분들, 물론 레인에 있는 어떤 작품으로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다루는 주제는 페어알 그리고 리스티 패턴,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요번 주까지 그 인사말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인사말 영상. 인사말에서 대략 무엇을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는 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자면, 물론 칼은 수업도 아니고 튜토리얼도 아닙니다만, 제가 리스트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제가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펌펌도 그렇게 할 테지만 일단 레인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 끝난 모든 것들이 이번 주에 올라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공방장이 패턴을 만들 때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패턴의 사용하는 실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게이지 계산을 제가 하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수업을 오셔서 그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이 패턴 작업하시는 거에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세요. 이걸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들어보시고 오랫동안 패턴 작업을 해보셨던 분이라도 그 부분을 이해하심으로 인해서 뜨개질이 조금 더 재밌고 쉬워진다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보통 수업을 하면은 요 내용으로만으로도 한 달 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 특히나 게이지 작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을 할 때 물론 비슷한 게이지의 실을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을 보면 확실하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나한테 신체 조건에 꼭 맞는 그런 디자인을, 패턴을 보고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개개인적인 레벨에 따라서 이해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상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같은 어떤 방법으로 뜨개질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짚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계산을 할 때, 게이지 계산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게이지 스워치 데모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스워치, 제가 영상을 찍고 만들어 놓은 게이지 스워치가 있는데, 게이지 스워치 사이즈, 본인의 사이즈를 지정할 때 게이지 스워치를 내서 패턴 작업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게 이제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패턴 작업이랑 디자인 작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본인 직접 하는 것과 패턴을 보고 따라가는 것에는 가장 큰 차이가, 디자인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왜 우리가 스워치 작업을 하는지,
스워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 스워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거를 자기가 만드는 자기 옷에 내 신체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총 파트 3가지로 대략 1시간 반 분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와치 만드는 방법 도움 많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만의 그 노하우 그리고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익힌 방법 그리고 세미나나 그 다음에 워크숍들 해외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수업을 가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런 거를 잘 찾아보기 힘드세요. 근데 어쨌든 다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드렸으니까 칼에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들 보면은 해외에도 이런 수업들 많이 하는데 물론 일단은 영어를 잘 하셔야 그런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100%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온라인 수업은 없어요. 누구나 이거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 레벨이 모두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수업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항상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건데 이런 걸 잘 집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듣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사람 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이너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온라인으로는 늘 한계가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또 온라인의 그런 것들을 또 활동을 제가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핵심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인 9 한 번도 커들보드 한때 참여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로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테고 또 한 가지 레인 9의 리스티 패턴은 페어 아일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한 공방장 샘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방장이 페어 아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을 때 영상 작업을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레인 9 그룹에 들어서 채팅방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테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칼이 진행되는 3개월 중에 몇 번은 깜짝 라방을 할 생각이에요. 그 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지를 드리고 그 깜짝 라방을 통해서 또 그 미리 작업하는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음악도 듣고 같이 뜨개질도 하는 그런 시간도 한두 번 정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스티 패턴 제가 그 처음 시작 부분 계획 세우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참여 신청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여를 하시되 처음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 앞에 지나간 내용을 스크롤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앞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에 체크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티 패턴 제가 지금 색깔을 3가지를 골랐는데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을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서 제가 리스티를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 작업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를 선정할 때 주저없이 집어든 시이 마이라는 시이에요. 시부니츠의 마이라는 시를 제가 골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개질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실, 늘 실패가 없는 실, 언제라도 만졌을 때 자신있게 변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이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실,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망설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리스티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마이를 선택했습니다. 마이는 제가 항상 페어아이를 할 때 그 누구에게 소개를 해도 특히나 초보분들일 때 마이 시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아무리 초보라도 못한 티가 절대 나지 않는 실이 마이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한국 사람 기준, 이건 한국 사람 기준이에요. 한국 사람 기준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실이 시부니츠의 마이라는 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부니츠의 마이를 주저없이 선택해서 시작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늘 사이즈가 어떤 것이 되더라도 게이지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시간을 끌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요번에 그 페어아이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 실이 초보라든지 중급자들이 했을 때 그 완벽도랄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실이에요, 페어아이 작업에. 그리고 마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소유량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고, 한국 사람들이 그 뜨개질 실에 대해서 좋아할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골라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페어아이를 했을 때 여기 지금 살짝 케이블 무늬처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텐션에 별로 적용을 받지 않을 실이에요. 이게 늘어남, 이 꼬임이 굉장히, 이 실 자체가 조직감이, 이게 텐션이 굉장히 좋은 실이기 때문에 페어아이를 잘 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전문가처럼 의상을 만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실입니다. 처음에 페어아이 수업을 하면 제가 이 실을 적극 추천하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뜨개질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실을 만져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실마다 특징이 있어요. 페어아이도 마찬가지고 페어아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마다 다르게 나는 특징이 있긴 한데, 요거가 꼭 초보가 아니더라도 이 실을 가지고 페어아이를 할 경우 굉장히 또렷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렷한 그림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약간 뭐랄까, 파스텔 톤?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포기한 느낌의 그림도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 실, 특히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거는 물론 취향이 늘 바뀌기 마련인데, 사람이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취향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이제 러스틱한 실을 좋아해서 그런 실을 가지고 페어아이나 케이블을 했을 때 그 매력이 또 따로 있는 실들이 또 따로 있어요. 특히 그 브리티시 울이나 아이슬란드 울이나 이런 거를 만져보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매력에 빠지시면 그런 느낌의 그 페어아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늘 그런 실을 좋아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그런 실은 맨살에 닿았을 때 까슬거린다는 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늘 좋아할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때 뜨개질을 오래 하셔서 실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잘 추천드리지 않는 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마이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게다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손땀을 좀 고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림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해 보이지 않을 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제가 수업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요번에 그 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게이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요번에 리스트를 할 때는 마이만으로 페어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색깔이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페어아이를 전부 다 마이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뭐랄까 그 글라스 위에다가 그림을 아크릴로 그리듯이 반짝반짝한 느낌의 그런 그림이 나와요. 예, 이 실은. 그런데 이제 요 실에 요번에는 조금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핸드다이니안으로 색깔을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핸드다이니안이나 베리게이티드 얀을 조금 색깔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페어아이를 시도해 보시면 그림이 또 하지 못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해보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바탕색이 마인 상태에서 요 실로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화려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부 다가 마이는 아닌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태까지 마이로 제가 페어를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이로만 했지 다른 브랜드의 실을 섞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요거는 왜냐면 이제 마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이 안에 있는 색으로만 좀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들 때문에 샘플로 쓰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 앞에 그 DP를 할 때 그 쇼윈도에 걸려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림이 깨끗하게 크게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마네킹에 걸어놓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이는 마이 실로만 페어에 작업한 의상들을 걸어놓곤 했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느낌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 실을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요거는 이거는 칭파이버 BFL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로라라는 색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를 가지고 이 회색 바탕에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회색 바탕에 핑크가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림 자체는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될지는 저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요게 옥색이랑 분홍색이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색깔이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진행 과정 위프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테고, 지금 몸통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칼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게이지 내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신체 사이즈 재는 법서부터 그 다음에 게이지 내는 법, 계산하는 그 과정, 제가 계산하는 과정 일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통 몸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물론 2번은 봅니다. 근데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잘 맞는 편입니다. 이게 뭐에 좋으냐 하면은 누구의 옷을 만들더라도, 제가 그 설명드린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누구의 옷을 만들더라도 패턴이 주어진 이상 여러분들이 가슴둘레와 일부의 신체 사이즈만 있으면 누구의 옷이라도 딱 맞게 맞춤 제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자주 입어보면서 확인해 보지 않아요. 특히나 리스티 패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영상 내에서도 들어오신 분들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만, 제가 탑다운과 버텀업의 차이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그 중에 한 가지, 탑다운 같은 경우에 그 초보나 중급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들면서 사이즈를 중간에 입어봄으로써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간에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계산을 다 통해서 신체 사이즈를 다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를 잘 하면 그 버텀업으로 하는 디자인의 장점을 최대한 가지고 오면서도 사이즈에 실패 없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버텀업으로 할 때는 특히나 그 게이지 부분이라든지 그 레벨을 나누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탑다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입어보고 본인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는 조금 다르게 버터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딱 맞게 예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내용은 들어오신 분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모두에게 공개된 게 아니라 칼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3가지 색을 골랐는데요. 요번에 고른 색은 여태까지 제가 밝은 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밝은 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약간 어두운 그런 톤감으로 의상을 만든 적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요런 톤이 또 요런 톤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그 의상을 볼 때도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밝은 거, 그 다음에 원작이랑 비슷한 색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것도 상당히 예쁜 것들이 많이 보지만, 가끔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 디자인에서 사용한 색깔하고는 정반대, 혹은 톤이 굉장히 그 톤감만으로 어두운 색깔 배열로 맞춰가지고 옷을 만드시는 거를 볼 때마다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약간 어둡고 톤이 다운되어 있지만 블렌딩이 잘 되는 색깔 조합으로 조금 골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3가지 색을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 미스티 패턴에는 트랜지션 부분이 있어서 색깔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살짝 트랜지션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쁜 것 같은데, 은근히 요 색조합이 다른 듯 하면서도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톤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 3가지 색을 골랐어요. 보시면 실만 봤을 때는 사실 그거를 보기가 힘듭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색인데 실만 봤을 때는 그거를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막상 해보면은, 그죠? 톤감이 괜찮죠? 3가지 색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의상이 돼서 입었을 때도 보시다시피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색깔의 어두운 조합은 저도 좀 생소한 조합이에요. 제가 어두운 색깔을 단색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톤을 맞추는 작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옷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